얼마 전 아버지가 갑자기 피부가 붉게 붓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루도 안 돼서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여름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는 다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급격히 쇼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알고 보니 치사율 50%의 무시무시한 감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바닷가 근처에 사는 분들이나 해산물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상처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서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작은 방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치명적인 세균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균은 피부에 난 작은 상처를 통해 침투하여 급속히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비브리오 폐혈증이란?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양 세균인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VIBRIO VULNIFICUS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입니다. 이 세균은 주로 5월에서 10월 사이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활발히 증식합니다. 어패류나 바닷물을 통해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덜 익힌 해산물을 섭취하거나 바닷물에 상처난 부위가 노출될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회나 조개, 덜 익힌 해산물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60대와 70대 분들 중에서도 예전부터 먹던 방식인데 하시다가 감염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염 시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 경로와 위험 요인. 비브리오 폐혈증의 감염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덜 익힌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회, 조개, 굴 등 날 것이나 덜 익힌 해산물을 먹을 때 세균이 체내로 들어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 상처가 바닷물이나 어패류와 접촉했을 때, 피부에 난 작은 상처라도 바닷물이나 오염된 어패류에 접촉하면 세균이 침투할 수 있어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 알코올 중독,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바닷가에서 작은 상처만 있어도 정말 위험한가요? 실제로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다가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설마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사소한 상처가 감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해 감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과 진행 과정. 비브리오 폐혈증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피부가 붉게 붓고 열감, 통증,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납니다. 진행. 수포가 생기고 괴사로 진행되며 심한 경우 48시간 내에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신 증상. 고열, 구토, 설사, 쇠약감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실제로 하루 사이에 피부가 검게 변하고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늦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년층이 더 위험한 이유. 노년층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더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역력 저하.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만성질환 동반. 간 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으면 치명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회복력 저하. 감염 후 회복 속도가 느려 합병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노년층은 더더욱 철저한 예방과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나는 건강한 편인데도 위험할까요? 만성질환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특히 간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예방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실전 예방법. 반드시 실천해야 할 건강수칙. 해산물은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드세요. 조개류는 껍질이 열린 후에도 5분 이상 더 끓여 드세요. 상처가 있을 땐 바닷물이나 갯벌 접촉 금지. 어패류 손질 시 고무장갑 착용할 것. 해산물은 5도 이하에서 보관,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할 것. 최근 일주일 내 덜 익힌 해산물을 섭취한 후 발열이나 오한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다가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를 통해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균이 침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염 정도로 생각해 소독만 했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어 붓기와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야 비브리오 폐혈증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도 빠른 치료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해산물 안전하게 먹는 방법. 해산물은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신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회나 생굴, 조개 등은 세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 것이 권장되며 조개류는 껍질이 열린 후에도 5분 이상 더 끓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산물을 보관할 때는 5도 이하의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조리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바닷가 활동 시 주의사항. 피부에 상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상처가 있다면 바닷물이나 갯벌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패류를 손질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해 세균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년층 건강관리의 중요성. 간 질환이나 당뇨병, 알코올 중독 등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휴식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빠른 대처가 생명을 지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증상이 의심될 경우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60대, 70대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증상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널리 알려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작은 예방이 큰 안전을 지닙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과 가족분들, 해산물 섭취와 바닷가 활동 시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증상이 느껴진다면 설마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저희 채널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